4년 전에 아내가 사자고 했던 집의 가격이 이제 7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만약에 4년 전에 집을 샀다면 지금 현재 7억이 오른 집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4년 전에 사자고 한 주택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현재 가격이 7억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남편분은 아내분하고 매일 싸운다고 해요. 매일. 실제로 매일 싸울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4년 전에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의 말을 만약에 듣게 됐었으면 이 주택을 사서 7억이나 하는 그런 소득 그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남편이 본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 얘기만 나오면 싸운다고 해요.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최근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주변에 이제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지인분들께서도 전화를 주시는데 기존에는 이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이 필수제 또는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주택이 꼭 필요한 필수 요소제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전세를 살 수도 있고 월세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주택을 비싼 돈을 들이면서까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하염없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하기 전인 2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주택을 사지 않고 또는 사지 못하고 계속 전세를 살면서 똑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야 되지 않을까? 또는 지금이라도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패닉바이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택을 산다고까지 하죠. 그만큼 지금은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심을 갖고 또는 본인이 이제 살아야 될 전셋집들을 못 구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주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지나간 날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2003년부터 부동산을 했을 때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가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권리금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제과점이나 영동시장에 있는 김밥집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점들을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권리금 작업이라고 그러죠. 권리금을 주고 사고 하면서 권리금을 이제 관습법상 건물주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끼리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그 장사에 대한 영업권을 사고 파는데 그 영업권을 사고 팔았을 때의 이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받게 되죠. 제가 받게 됐을 때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계약했던 게 이제 수수료 400만 원에 그 20년 전에 제가 23살 때 수수료 400만 원에 그 계약을 했었는데 권리금 계약을 그때 제 친구들이 80만 원씩 받았거든요. 월급을. 그러면은 5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5배. 5배 정도가 되는 그 비용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젊은 나이 20대 초반 때. 근데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이 재개발 시장을 지나가면서 뉴타운 시장이 오면서 그때 2007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상가 컨설팅을 했었죠. 권리금을 사고 파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시야가 굉장히 좁았었습니다. 부동산의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 대세 상승의 부동산 가격들이 오르는 주택 가격들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3살에 젊었을 때는 제가 보는 시야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공부만 하고 상가 컨설팅이나 프랜차이즈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를 사가지고 뭐 몇 배의 차익을 남기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는 시야, 내가 똑같은 부동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그 시장에, 같은 그 나이에, 같은 그 분야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다각화해 가지고 시야를 넓게 해 가지고 내가 어떤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하락을 많이 봤던 분들이 지금도 하락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일단은 부동산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대학교는 경영학을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경영학에서 배웠던 것은, 처음 제가 나이를 먹고 대학교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회색 분자가 돼야 된다.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이 아니고 단지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나의 색깔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검은색과 흰색을 합쳤을 때 회색이 되듯이 내가 어느 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뭐 42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뭐 도 아니면 뭐, 아니면은 그렇게 딱 명확한 딱딱 부러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 것을 보면서 좀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많이 가격이 상승해서, 조금 전에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아내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사자고 했을 때 샀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7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러한 현 시점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7억을 벌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적금을 넣어서 7억을 벌기란 8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맞나요? 8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10년을 넣으면 1억이에요. 그러면 70년을 넣어야지 7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인데, 그러한 엄청난 돈을 이제 봤을 때 4년이라는 기간 안에 내가 단지 부동산을 잘 선점해서 샀을 때 이러한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주택을 사가지고 자본의 이익을 올려야 된다 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부동산을 갖고 있지 못한 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간에 그런 소득 격차들이, 자산의 격차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했던 사람은, 4년 전에 그 7억에 오른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은 가만히 내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냥 7억을 벌었을 뿐이고, 그리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한 사람은 자산의 이득이 올라가지는 못했고,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많은 이런 정보들이 공유화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한 고퀄리티의 무슨 투자 정보들, 또는 아무도 몰랐던 그런 정보들, 내가 직접 관할 관청에 가서 서류를 열람해야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인터넷상에 다 오픈이 돼 있죠. 관할 관청에 전화번호 다 확인해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열람해서 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또 카페라든가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았으면은 아파트 청약의 경쟁률이 아는 사람들만 가가지고 청약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직접 가가지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그냥 클릭만 몇 번 하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정보의 시대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과 또는 구축의 매입을 가지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정말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지금 선택적 대안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택을 살려고 해도 지금 현재는 이러한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 때문에 전세로 내 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현재는 전세 자체도 많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필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전세도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 물량이 있으면 계약을 하겠는데 물량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부동산의 시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도 많이 어렵고 한 시점에 이 부동산 시장이라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또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지금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시장 변동률이 지금 흔들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안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기사, 4년 전에 아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를 샀으면 7억이 올랐을 텐데 그런 내용을 좀 보면서 만약에 나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주택을 사자고 했는데 내가 4년 전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해가지고 안 샀다라고 한다면 심적으로 굉장히 제가 위축이 많이 되고 아내하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그냥 스스로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주택을 사야 될까 말까 고민은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오른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스스로 굉장히 좌괴감이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주택을 매입하지 못했거나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자괴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패닉바잉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향후에 1, 2년간은 주택 공급의 물량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나 주택 가격들이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제가 본 그런 미분양 자료들을 보면은 미분양의 물량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분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주택의 물량들까지도 지금은 사람들이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될지 저도 이제 관망하는 시점이고,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주택을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여건이 강하다면 주택을 구매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자기 형편이 맞다면은 그렇게 주택을 구매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많이 집값이 올랐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못 하셨던 분들은 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냥 뭐 뚜렷한 대안점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실거주에 대한 부분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니까 좀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뭐 주택을 매입하는 게 좋다? 아니다? 이런 해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가격 변동률을 좀 지속해서 좀 모니터링 할 시기에 들어온 것 같고, 그 시기가 내년 6월 정도까지는 한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양도세라든가 취득세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중과세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고 현 시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주택자 분들의 그런 주택 매물들이 일부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 6월까지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나오는 공급 물량들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4년 만에 이제 7억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이런 유사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안 샀는데 주택 가격이 막 2배, 3배씩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기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관념들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주변에 보면은 뭐 좋은 얘기가 들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 스스로를 잘 지키시고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신들을 잘 보유하시고 몸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신문 기사에 따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 봤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